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연초를 맞아서 신년 대담으로 각 지역 단체장들과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군정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지금 지난 군에는 수장인 군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낙마하면서 군수 없는 군정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군수 재선거에는 벌써부터 많은 후보자들이 얼굴을 내밀고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긴급 토론을 마련해봤습니다. 지난 군수 재선거 현명한 선택의 답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기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난 시민사회단체 지난 녹색평화연대 한명재 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경 의원님, 저희가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는 신년 대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난 군은 이제 부군수가 또 오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대담을 할 수 없고 지난 군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총선 때 이제 재선거가 치러지는 이 지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지난 군이 이렇게 사고 지역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안타깝죠. 여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법정 구속됐다가 작년 12월 중순에 출소해서 10개월 살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활동을 뭐 활발히 하는 건 아니고 전주에서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그 혐의를 좀 보면은 뭐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2017년 설하고 추석 명절 앞두고 그 홍삼 제품을 돌려가지고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크게 역사적인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또 그 송영선 전 군수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고 그래서 지난 군이 왜 이러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크고 있고 또 더구나 이제 총선과 함께 재보선 선거가 4월 15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네.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한명재 위원장 나와 계시는데 군민으로서 참 이러한 소식은 좀 뭐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 여러모로 공백이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선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심정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군민으로서 뭐 씁쓸한 상황이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지금 그렇죠.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송영선 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장 인허가 문제, 대가성 문제로 이제 7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또 이양로 군수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상황이 그렇게 진척되었고 또 나오자마자 바로 국민들한테 문자를 돌리는 상황들,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게 되면 또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예. 또 선거에 대해서도 부정한 인식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들을 탓하기 전에 이미 우리들이 유권자로서 선택을 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에도 문제의식을 좀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민선 7기입니다. 그러니까 7번을 시민들이 군민들이 자치단체장을 뽑았다는 얘기인데 두 분이나 이렇게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 좀 유권자들을 좀 높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유권자들도 좀 잘 선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총선 때 지난 군민들은 또 군수까지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기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네. 이양로 전 군수. 네. 예. 처음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다가 그 후에 민주당 입당한 좀 케이스란 그렇죠. 말이죠. 그것도 민주당이 왜 책임론이 불거지냐면은 민주당 당헌에 이런 일로 인해서 사퇴한 경우에 그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재보선 때 후보를 안 내는 걸로 지금 당헌이 돼 있고,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지금 민주당은 군수 출마자 신청을 좀 받고
지금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차, 2차, 지금 3차까지 가는데 이런 걸 보면은 역시 민주당이 너무나 친한 국민,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럴 때일수록 지난 국민이랄지 또는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민주당의 어떤 행태를 좀 꾸짖고 비판적으로 나서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한테 저는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공개적으로 또 당원에 나와 있는 것을 방기하고 기만하고 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당원 당규 있으면은 우리는 민주당 신청하지 않겠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바로잡는 게 선거 아니냐. 유권자들은 선거 때만 갑이에요.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을로 전환이 됩니다. 당선자가 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선거철이 아니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바로잡는 어떤 그런 기백이 있어야 지역이 바로 쓰고 뭔가 유상도 확보가 될 수 있을 텐데 당원에 나와 있고 민주당이 공약을 한 것인데도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데 아무런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고 있는 형태가 너무나 좀 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경재 의원님, 사실 정당 정치라는 것이 바로 그 책임론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막대한도 재선거 비용 다 국민의 혈세로도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지는 모습도 당원에도 단계도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시민단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지난 같은 경우 일당 그 지배체제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해왔고 또 민주당 밑에 있는 의회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다 보니까 결탁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오늘까지는 그걸 동의하다가 오늘 저녁에 바뀌는 거예요. 내일 딱 결정이 될 때는 완전히 뒤집혀 있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하지 않고 같이 야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시민 사회단체들이 좀 인식을 하고 이번에는 지금 시민 사회단체 사람들이 모이고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정책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토의를 하고 이것을 다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정책에 대한 대안을 받고 평가를 하자. 좀 검증을 철저하게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 단체들의 좀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 진안군의 인구가 25,000선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유권자로만 치면 이제 더 줄어들 텐데 참 그 많은 후보들 속에서 그 득표율이 이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숫자 계산, 득표 계산만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사람의 어떤 걸어온 과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공약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사실 언론에서 좀 지자체 그 정책 공약까지 저희가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민사회단체가 좀 더 자성의 목소리로 함께 들여다보는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 언론, 있죠. 지역 언론과 함께 좀 토론회도 하고 검증 작업들을 같이 해나가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개인들이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발현시킬 건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윤곽이.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학로 전 군수 출소했는데 이때도 굉장히 많은 취재들이 이제 버스 대절해서 그 앞에 가서 이제 맞이하는 모습이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고 상당히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고요. 일단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학로 군수가 전 군수가 이런 법적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과하고 또는 그 침잠하면서 뒤로 물러나서 그 아무런 그 뭐 개입한다 할지 영향 행사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이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어떤 그 속기는 어떤 그런 행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빠지려고 또 그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지난 군을 위해서도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재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텐데 이런 부분들 막 인수인계 이런 부분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지난 국민들 대부분은 혈연, 연고주의에 이미 다 갇혀 있는 거죠. 사실 지역을 바꾼다는 것은 이 연고주의를 어떻게 깨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영구주의를 좀 깰 수 있는 상황들이 없었던 거죠. 단지 도시 쪽은 더 그게 팽배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농촌은 22,000 정도, 선거권자가 22,000명이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된다고 한다면 6,000표에서 7,000표만 얻으면 군수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작은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이 문제, 학연 지원 문제를 어떻게 좀 해치할까.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시민단체들이 더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교육해내고 또 선거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가능하고 주민 배제를 통한 독재 지향적 그 행정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그 독재 지향적이고 그리고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결국은 선거 때 쓰여지는 자금들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예. 거. 그리고 또 이번에 재선을 하게 되는 것도 7억 5천만 원 정도가 또다시 비용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 7억 5천을 갖다가 아예 복지 쪽이나 지역사회에 썼다라고 한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 우리는 한번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런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알리고 다시는 이런 영고주의 이런 부분에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부정부패하는 군수를 뽑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알리고 하는 부분에서의 정책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비용도 아까 말씀하셨고 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지 말아야 된다고 유권자 어떤 인식, 예. 태도전환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어려운 대목이죠. 유권자들이 후보들이 뭐 대여섯 명 있다고 할 때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뭐 독심은 없기 때문에 독심술도 없고 특히 또 어르신들이 때문에, 많은 곳이고 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정책이랄지 어떤 다짐이랄지 윤리 도덕성 갖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문제는 당선이 돼가지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선거 비용을 정당에서 물어내라. 이걸 제도화하는 거예요. 예. 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재보선 비용을 치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언론이 제기하고 또 국민들은 이걸 가지고 선택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예.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선거의 가장 핵심은 저는 검증이라고 봐거든요. 검증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당원에 나온 그 내용을 이행치 않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분엄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지난 국민이 예. 날카로운 시선으로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4월 15일 날 선거 행태를 보여줘야 되고 예.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 과연 이럴 수 있느냐 지난 국민이 그걸 무시하고 그럴 수 없다 하니까 어떤 인간적인 커넥션에 의해서 세력화하고 그 조직을 네. 인계받아가 걸러오는 것이란 사실 말이죠. 시민단체가 이제 과거에 보면 낙선운동, 낙천운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영향을 결국에도 미치고 예. 했는데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진안군이 시민단체가 막 넉넉하고 아주 많고 조직력이 강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 관변단체는 66개 정도가 되는데 예. 시민단체는 3개 정도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 3개 정도에 존재되는 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연합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적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떠안아야 되는 부담감, 피로감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대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공성을 지향하는 예. 모든 단체들 그래서 뭐 자활이나 또는 사회적 경제 뭐 이런 팀들이 지금 이번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이 같이 연대하고 그렇게 해서 각 예를 들어 교육 네트워크가 있으면 교육 네트워크에서는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예, 검증하고 또 사회적 경제는 지역 경제에 대해서 검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예.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검증해내고 만들어낼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의회에서 발현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의회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 감시하는 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약한 관계예요. 작년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긴 했지만 예. 미약합니다. 이경규 현재는. 의원님 뭐 예. 아까 진안군 우리 한명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의회와 행정이 일당일색이다 보니까 또 시민사회단체는 적고 힘이 없다 보니까 거의 자치단체장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비단 뭐 지난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자, 이학래 전 군수가 그런데 또다시 검찰 수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전번에는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거는 또 직권 남용 혐의를 갖고 있어요. 예. 내용이 뭐냐면은 2014년, 15년 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조카를 비롯해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그래서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뭐 그게 그 당시에는 원래 채용이 되려면 의료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발 좀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리고 사실은 진안 하나의 의료원으로서의 진안군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무주진안 장수 그렇죠. 이쪽을 다 케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에는 뇌혈관 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밀한 그런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그런 검사 체계에 기계는 도입하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사지 않는 그런 기계를 도입했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제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검증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이제 진안군은 총선도 치러야 되고 군수를 다시 뽑는 재선거도 치러야 됩니다.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치단체장 진안의 앞으로의 군정을 이끌 후보는 참 이런 점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당장 현안 해결에 좀 더 묵은 과제들이 많아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본다면 진안 어떤 대목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군수 두 분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 있고 받은 지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작동돼야 되는 대목이 윤리성 문제, 청렴 도덕성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 뭔가 좀 진안을 깨끗하게 좀 반석에 올려놔야지. 원래 진안이 지금 구호가 청정 진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청정하지 않은 지역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청정 진안에 걸맞는 그런 윤리 도덕성, 청렴성을 가진 인물이 아마 제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열정이라고 봐요. 지역에 대한 열정, 애정, 관심 이런 부분이 두 번째가 돼야 되겠고 세 번째 같은 저는 추진력. 진안 사이 같은 것이 뭐 아주 할 일도 많고 또 복지 부분에 또 사각지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만큼 일을 성취해내느냐 하는 그런 추진력 이런 점들이 세 가지 정도가 기본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으로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진안이 가장 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라든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모색해 본다면 어떤 점을 좀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살면서 느꼈던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청정 진안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모토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과연 청정한 인재들이 있느냐? 연고주의에 너무나 빠져가지고 신진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영입 이런 부분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토 세력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 기반을 요구하지 개혁적인 그런 기반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연고주의가 아까 정직성,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무슨 일이 터져도 그냥 지역 사람이니까 또 아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냐 덮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원정주의가 너무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적폐청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진안에서는 그런 적폐가 청산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산 이것은 흘러가는 곳이에요. 머물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하루를 주무시면서 이렇게 보는 곳이 아니라 전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잠깐 왔다가 돌아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곳이어서 진안이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진안에 머물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마련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청년들이 오려면 그곳에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진안이 마을 만들기나 귀농귀촌 1번지 뭐 이렇게 이야기됐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귀농귀촌의 1번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떠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잡아서 함께 해보자라고 노력한 정치인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건 진안이 가지고 있었던 귀농귀촌 1번지를 회복하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뭘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곳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경제 그리고 인구가 들어와서 살고 인구 들어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한 지역에서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유지하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이게 이제 지금 사회단체들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방송 패널로 어떤 분을 지난해도 모셔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현장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신 분으로서 정확한 그 진단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마 이 방송을 좀 많은 후보들이 모니터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경기 의원님. 네. 25,000 인구 중에 22,000 유권자입니다. 그만큼 이제 노인 연령대가 참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고령층의 유권자들을 어떻게 좀 제대로 된 후보의 면면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곳 중에 하나 이게 진안이 아닐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령층에 대한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책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을 이제 그쪽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군수가 되든. 근데 이제 이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눈높이가 좀 높아져 버리면은 또 입맛이 좀 달라지면 그 입맛 내려서 하향해서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복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예산은 뭐 밑빠진 벽에 물 붓기식으로 이렇게 많이 쏟아붓는데 효과는 좀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맛본 어떤 복지 정책의 수준이 하향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정책이랄지 선거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그 노인 인구에 속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과도한 뭐 그런 것들을 뭐 한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보들은 그 투표장의 어떤 그 부지기 때문에 한 표를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또 그 욕구의 수요에 따라가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비율이 높은 이런 지역들은 후보들이 특히 실천 가능한 정책들 또 효과성, 효용성이 높은 정책들을 선별해서 제시하고 그걸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노인들이 많은 지역은 일단 선거 때 뭐 경로당 위주로 할지 또는 마을 회관 위주로 많이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선거 후보들이 뭔가 좀 가치와 철학을 좀 달리해서 지역의 진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림 그리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복지 정책은 표시도 안 나고 돈은 많이 쏟아 부어야 되고 한번 낮춰서 한번 선정이 되면 낮춰서 갈 수 없는 그런 특성이 복지 정책이거든요. 자, 고령층 유권자가 많은 곳 관련해서 한명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뭐 이건 아주 소소한 부분인데 지난해 그 노인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지역마다 마을마다 보건 지소들이 다 있습니다. 한 분이 계셔서 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그 압축성 있는 약을 처방해요. 뭐냐면 고약. 그 사람이 일주일을 먹으면서 나아야 될 것 한 방에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을 어른들은 대단히 좋아해요. 근데 몸을 훼손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료원에서 통제하고 의료원에 가지 못할 때 이 지소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 각각 놀고 있는 거죠. 만약 노인들의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료원과 그리고 보건지소들이 결합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의료는 해결할 수 있고 노노케어라고 하는 노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공성에 대한 행정의 의식이 아직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 의미에서 지역이 좀 공공성 있는 경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 신문이 있긴 합니다만 참 지난해 군정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희 페트롤 전북도 참 14개의 시군 또 의회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 좀 저희 페트롤 전북에 많은 좀 제보도 해주시고 의견도 좀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언론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래도 이제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진안 신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 그 기자분들이 정직하게 팩트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진안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이양로 군수와 이렇게 척을 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진안 군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그 기자들의 면모를 보면 주는 것을 그냥 받아 옮기는 식이 된다라는 거죠. 팩트를 보지 아니하고 군에서 이렇게 써주시오면 그걸 쓰는. 그래서 실제 언론이라고 하면 공공성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 이 공공의 이익과 정의에 부합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궤도성의 원칙에 좀 벗어나는 경향들이 있다. 환경이 변화되면 그 환경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보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예. 그런 정부의 차단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국민들을 아쉽게 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뭐 지난 신문이 그걸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지난 신문이 더욱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전북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그런 이 정직성 예, 그리고 예. 팩트 사실을 보도하는 거 그리고 궤도성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경규 의원님 뭐 언론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전주 중심, 전라도 도 행정 중심만 자주 언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군 단위로 가는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좀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끝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그 4월 15일이면은 총선과 함께 지난 군수 재보선 선거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국민들께서는 보다 좀 눈을 좀 부릅뜨시고 쌀과 뉘를 좀 고르는 그런 작업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도 좀 들여다보고 또 기동량도 좀 하고 해서 누가 진안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을 할 것인지 그래서 누가 쌀이고 누가 뉘인지 고르는 작업을 본인들 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좀 하시고 다음부터는 다음 그 군정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진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역량과 진정성,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찬찬히 좀 구보다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명기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총선에 펼쳐지는 재선거 관련해서 진안군의 현안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경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더 잘 옥석을 좀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북일보 이경재 개군논술위원 그리고 진안 시민사회단체 진안 녹색평화연대 한명재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페트롤 전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